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JK스탁 곽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곧버스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6,800억 원가량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하락에 베팅했다. 그 말 즉슨 우리 시장 이제 고점이다라는 이 시각을 좀 방증하는 거일 텐데요. 일단 오늘장은 횡보를 하고 있고 어제 또다시 코스피 최고치 갈아치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보급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 연준에서 추가적인 부양책 카드, 장기채 매입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시장 계속 갈까요? 일단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상당히 괜찮죠. 하지만은 기술적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기로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위로 슈팅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글로벌에서 엄청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경계감이 나올 것이다. 시장 경계감에 의해서 만약에 일정 부분 그 조정이라든가 하락이 나올 때 어떠한 이슈가 작용할 것이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지만은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이다. 그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좋죠. 국내의 투자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성장률의 어떤 상향 조정이라든가 수출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딱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원달러의 강세와 국제 유가의 상승인데 외국인의 수급 스탠스를 상당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전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15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이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어떤 외국인 수급 중심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비중 축소하는 대응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해주지 않습니다만 삼성화재, 중국의 거대 공룡기업, IT 기업이죠. 텐센트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 법인을 합작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삼성화재 중국 법인 지분 100%가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텐센트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보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텐센트 고객이 12억 명이래요. 이렇게 둘이 손을 잡게 된다면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기대감 실리고 있는데 삼성화재 주가 오늘 미지근하네요. 어떨까요? 네네. 제가 볼 때는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12억 명이라는 고객 보유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보험주, 이 화재라든가 생명 쪽에 보험주는 성장성이 확보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상이 많아야 됐을 때 해당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성장성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죠?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외 쪽으로 삼성화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큰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주목받는 트렌드가 보험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전만 하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호재가 있어도 좀 관전하자라는 의견이신 거고, 안 그래도 보험업종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니까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석유화학 업종은 정말 날아가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특수로 인해서 수요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앞으로 석유화학주 주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들의 시각인 거거든요. 네네. 주가 올라간 거 보니까 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10월 들어서만 50% 가까이 올랐고 금호석유 뭐 강하게 올라가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석유화학주 간다 또 간다 외칠 수 있을까요? 이제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상승을 위해서 또 다른 이유를 좀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손 세정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 관련된 그러한 화학 제품들이 수요가 있어서 네. 전통적인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전자의 개념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조금 더 가격이 눌림이 주가가 올랐다가 가격 눌림이 있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은 그때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 마치 시젠처럼 주가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관점은 진단키트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다음에는 어제부터 반등 시도가 나오듯이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이렇게 추격해서 따라잡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세 대응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갖고 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뭐 빨리빨리 재확산이 된다 해도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계속해서 석유화학주들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두산솔루스 시세 분출 정말 강합니다. 거래량도 큰 폭으로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에 이제 전지박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전지박을 공급한다. 두산솔루스가 그러니까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배터리 셀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두산솔루스에겐 엄청난 호재이겠지만 우리 LG화학 어떻게 뭐 경쟁사로 돌변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경쟁사까지는 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산솔루스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찾을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산솔루스 근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두산솔루스가 유럽 쪽에 생산 설비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 쪽의 어떤 진출이라든가 향후에 또 테슬라와의 어떤 관계 가능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이제 그 자체 셀 제작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추세 대응을 위해서 한번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가격 조정 시에 상황을 살펴보시고 추가 매수해 준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추세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전반적인 관점이신 거죠? 네, 더불어서 이런 부분 확대된다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산솔루스 하나에 집중해서 대응해 보실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저희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외국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네이버,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LNF 오늘 슈팅 나오더라고요. 어떤 종목 매력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쪽에서 이제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당히 많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5G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 결론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통신 쪽의 어떤 향후 성장성은 그대로 우리가 그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회사에
상장 가치, 뭐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포인트고 가격도 싸다. 그렇다면은 좀 핫한 종목을 못 따라가시고 나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고 주식을 좀 모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네. 대응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의 순매수는 컴투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떤 게임에 대한 신작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일 또 모바일 게임주들이 또 상승이 있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컴투스도 이제는 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네. 측면을 고려했을 때 컴투스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까지 짚어주셨고 컴투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JK스탁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